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빌드업이 너무 길다고 하실까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샌디 엘더슨의 은퇴로 공석이 된 사장 자리까지 겸직하고 있는 스티브 코엔은 현재 매체 스프링 캠프지에서 가는 곳마다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엉클 스티브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은 2004년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홈 개막전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양키 스타디움 팬들이 조지를 연호했던 장면입니다. 코엔 역시 시티필드 개막전에서 같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코엔은 오타니도 영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내년의 일이다. 올해부터 걱정하자고 했고 겨울 동안 5억 달러를 쓴 것에 대해서는 다리를 건너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올해 사치세 계산 연봉이 3억 7천만 달러로 2억 8,600만 달러가 예상되는 2위 양키스보다 29%가 많으며 사치세만 1억 달러를 낼 것으로 보이는 매츠가 메이저리그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코엔이 말한 다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밑바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테오 앱스타인은 연봉이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컵스 사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처럼 분석에 열중했던 사람들이 야구의 미적 가치와 엔터테인먼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고용한 특별 컨설턴트가 됩니다. 앱스타인이 전면에 나서자 규칙 개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결과 마이너리그에서 8,000경기 넘게 테스트를 한 피치 타이머, 시프트 제한, 베이스 크기 확대가 합동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됩니다. 위원회는 5명의 선수와 5명의 구단주, 심판위원 1명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수위원은 세인트루이스 잭 플레어티, 토론토 위트 메리필드, 템파베이 타일러 글래스나우,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슬레이터, 시카고 컵스 이아넵, LA 다저스 워커 뷰러까지 예비위원을 포함해 6명이고 이 중 5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의 큰 목표 2가지는 경기 시간 단축과 더 많은 인플레이입니다. 난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경기 시간을 왜 줄이려고 하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메이저리그가 조사한 결과 야구 팬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경기 시간은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지난해 평균 경기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마이너리그에서 피치 타이머가 25분을 단축시켰음을 고려하면 2시간 42분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줄이려고 하는 시간은 플레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플레이가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더 많은 인플레이를 만들어내려는 조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야구의 역동성을 되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거친 태클과 홈 충돌이 선수 보호를 위해 금지된 메이저리그는 홈런, 볼넷, 삼진이 급증한 반면 도루가 크게 줄면서 걸어다니는 스포츠가 됩니다. 여기에 잘 맞은 타구는 수비 시프트에 걸리고 오히려 빗맞으면 행운의 안타가 되는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메이저리그는 인플레이 타구가 더 많이 나오고 선수들이 뛰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오도록 쉬프트에 제한을 걸고 가장 지루한 장면 중 하나였던 의미 없는 주자 견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982년부터 프로야구를 보기 시작하고 1990년부터 메이저리그를 보기 시작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인 저는 지금의 방향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탱킹을 막아내는 겁니다. 워싱턴이 3년 동안 298패를 당한 덕분에 스트라스버그, 하퍼, 랜돈을 얻고 4년 동안 416패를 당했던 휴스턴이 아메리칸 리그의 절대 강자로 올라서자 탱킹은 미들마켓 또는 스몰마켓 팀들의 필수 코스가 됩니다. 리빌딩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볼티모어가 4년간의 탱킹을 통해 강자로 올라서기 직전에 있습니다. 문제는 탱킹의 유행이 심각한 전력 불균형을 불러와 재미없는 경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메이저리그는
100승팀이 2016년 컵스 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은 100승팀이 무려 11팀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2011년 10월 영화 머니볼의 국내 개봉을 기념해 소니 픽처스 코리아의 도움을 얻어 빌리빈 단장과 서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빈의 업적을 설명하기 위해 그때 계산한 결과로는 연봉총액 상위 4팀과 하위 4팀의 평균 연봉을 비교했을 때 NFL은 1.47배, NBA는 1.88배, NHL은 1.98배인 반면 메이저리그는 무려 4.02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스포트랙을 기준으로 올해 연봉 상위 4팀인 매츠, 양키스, 토론토, 필라델피아의 연봉 총액 평균은 2억 8,700만 달러입니다. 반면 하위 4팀인 신시내티, 피츠버그, 볼티모어, 오클랜드의 평균은 7,400만 달러로 상위 4팀이 하위 4팀의 3.8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의 불균형 현상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규칙에 손을 댄 메이저리그는 경제개혁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스티브 코엔은 나를 겨냥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제개혁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발리 스포츠의 파산으로 시작된 지역 케이블 시장의 붕괴를 대처하는 것일 겁니다. MLB 네트워크라는 자체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리밍 기술을 가진 회사를 만들어 디즈니에 팔기도 한 메이저리그는 아예 정경기를 제작해 지역 케이블에 납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애플TV가 MLS와 10년 독점 계약을 맺은 것처럼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와 계약함으로써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본격 진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줄어든 케이블 수입을 스트리밍 수입으로 보충할 수 있느냐인데 과도기인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메이저리그 경기를 비싼 가격에 사게끔 경기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클랜드가 트리플 A급 로스터로 한 시즌을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CBA 때 선수노조가 사치세 기준을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사측이 제시한 연봉 하한선 도입을 더 깊게 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선수노조는 연봉 하한선의 도입이 사치세보다 더 강력한 하드 셀러리 캡으로 가는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처럼 돈을 쓰는 팀만 쓰고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팀들은 탱킹 또는 리빌딩을 진행함으로써 재미없는 리그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탱킹 방지가 메이저리그의 다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3승 79패를 기록함으로써 탱킹을 졸업한 볼티모어는 이번 FA 시장에서 돈을 풀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볼티모어는 카일 깁슨, 애덤 프레이저, 마이칼 기븐스 3명과 1년 계약을 하면서 2,800만 달러를 쓰는데 그쳤습니다. 저는 볼티모어가 돈을 쓰기만 한다면 돈 쓰는 시점을 한 타이밍 늦춘 건 오히려 좋은 결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티모어가 과연 내년에도 돈을 쓸지는 의문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와 경영권 분쟁을 끝낸 볼티모어 존 앙헬로스 구단주는 우리는 매츠, 양키스, 다저스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볼티모어는 아버지 피터 앙헬로스가 막 구단주가 됐던 1990년대 중반에는 팻길릭 단장과 함께 양키스를 제치고 연봉 총액 1위에 올랐던 팀이며 양키스와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볼티모어와 시장 규모가 비슷한 샌디에고는 현재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연고도시에 다른 종목의 프랜차이즈 팀이 하나도 없는 샌디에고와 달리 볼티모어는 내셔널스가 DC로 온 게 타격이 됐지만 내셔널스가 탱킹을 시작한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앙헬로스 구단주가 한 말이 아직 때가 아니다인 건지 우린 앞으로도 돈 안 쓰고 야구하겠다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코엔 이야기로 돌아가서 코엔은 지난 겨울의 행동들에 대해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중간만 하거나 중도에 멈추지 않는다. 난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5억 달러를 쓴 코엔은 FA 시장의 가격이 30% 정도 오른 건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놨다. 계획했던 3억 달러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치세를 내는 행위는 오히려 룰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한 코엔은 저를 놀라게 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우리의 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인재 공급 파이프라인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브릿지 전략이다 라고 합니다. 다소 무리하게 보이는 지금의 지출이 오히려 강력한 팜 시스템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다리라는 뜻으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려면 코어 선수들이 필요한데 코어 선수들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돈을 안 쓰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지출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코어 선수들을 찾아내겠다는 게 코엔의 생각인 겁니다. 저는 코엔이 헬리콥터 머니로 돈을 무차별 살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승용님의 영상과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야구의 시스템을 제대로 꿰뚫고 있으며 재력과 과감함이 더해진 코엔은 긍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코엔의 선제 공격과 양키스의 대응, 다저스의 라이벌이 되는 게 살 길이라고 판단한 샌디에고의 적극적인 투자가 단순히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코엔이 구단주가 된 매치 팬들은 정말 복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